던져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일단은 많습니다. 5월 9일이 지나고 나면은 종합부동산세가 얼마나 강화되는지에 따라서 좀 더 이제 좀 판도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5월 9일 이전에 양도세 이제 절세를 위한 매물들이 나올 테니까 그때가 또 기회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 이번에 이제 4번째까지 나왔죠? 네. 4번째까지 나오고 난 다음에 지금 부동산 분위기 지금 현재 지금 수도권, 서울 기준으로 했을 때는 어떤 분위기예요? 일단은 양도세 중과 유예가 이제 일몰된다라는 그 일몰 쇼크라고도 하던데요. 그게 확실시되는 만큼 최근에는 다주택자들 문의가 눈에 띄게 가장 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까지도 사실은 문정권 이후부터는 다주택자를 지향하는 투자자들은 거의 없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전략을 세워서 뭐 매각도 하시고 증여도 했지만 이제는 설마 했던 게 확실시 이제 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매각할 건지 증여할 건지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매물들도 송파 같은 경우에는 최근 한 달 사이 20% 넘게 매물이 증가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래량도 보니까 1월, 2월이 전년도보다 조금씩 늘어난, 지금 신고하는 기간이 좀 남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도 좀 늘어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그럼 매물도 증가하고 거래량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면 이게 하락의 매물과 거래인 건가요? 상승의 어떻게 되는 거죠? KB 부동산 데이터를 보면요. 1월 아파트 거래량이 5,197건까지 지금 신고가 됐는데 이게 지난해가 3,200건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지난해 1월보다는 꽤 많이 그 증가한 수치고요. 상승 거래 비중이 55.9% 정도, 그리고 하락 거래가 28% 정도라서 아직까지는 상승 거래 비중이 좀 높긴 합니다. 그 2월도 아직은 며칠 되진 않았지만 2월에 신고된 거래가 2,890건 정도가 되는데요. 지난해는 더 많긴 했어요. 지난해는 4,700건 정도긴 했는데 올해 2,890건 중에서 상승 거래가 아직은 58% 정도 이제 되기는 해서 상승 거래가 아직은 좀 많다. 근데 또 이걸 또 지역별로 보면은 중저가 지역들, 그러니까 외곽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하락 거래들이 많은 편이고 핵심지 같은 경우는 좀 더 상승 거래 비중이 높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게 데이터가 현장보다는 조금 늦잖아요. 방금 전에 1월 달에는 상승 거래가 조금 더 많았다고 해주셨는데 어쨌든 부동산 대책 129가 1월 말에 나온 거고 또 정부의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부동산에 대한 이제 글들이 계속 강력하게 코멘트 이런 것들은 또 2월 중에 또 많이 나왔단 말이죠. 2월에 느껴지는 현장의 좀 온도 차이는 이 데이터랑 좀 다르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으신가 아니면 그냥 거의 그대로다? 2월에 아무래도 매각 문의가 좀 더 많기는 하고 특히나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이 미래에 훨씬 올라갈 가치 증가가 더 확실시 되다 보니까 증여 쪽으로 문의도 많이 하세요. 근데 또 이게 규제 지역으로 대부분 지정돼 있다 보니까 조합설비 인가가 난 단지들은 증여되면 현금 청산되기 때문에 사실상 증여나 매매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도 좀 많고 아무래도 다주택자들의 명의를 하나로 만들려는 그런 좀 구체적인 전략 이런 게 최근에 좀 급격하게 늘긴 했습니다. 자, 그러면 5월 9일 양도소득세 이것부터 한 번 더 여쭤보면 중과 유예 종료 앞두고 서울 아파트 매물 어쨌든 급증하고 있는데 이게 다주택자들의 본격적인 엑소더스 신호로 좀 해석해야 될까요?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매도를 시작할까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최고 3주택 이상이면은 지방세까지 82.5%를 그 대부분 차익의 뭐 15% 정도 남겨놓고는 다 세금으로 내야 되니까 지금은 아무래도 일반과세 되잖아요. 그러니까 5월 9일 되기 전에 어떻게든 빨리 처리를 하려는 분들이 좀 많으시긴 해서 이전보다는 좀 이제 다소 저가로 내놓는 경우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전에는 이제 그 다주택자분들이 왜 안 팔았던 거죠? 다주택자분들이 대부분은 증여나 매각을 시도하긴 했는데 서울에 아무래도 공급 부족 얘기도 되게 많고 오를 것 같아서 재건축이 또 앞으로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뭐 외곽도 나중엔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굳건한 믿음이 소유자분들은 있으세요. 그게 사실 여전히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한다라는 믿음이 있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급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굳이 저가로 내놓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서 지금까지보다는 이제 앞으로는 세금이 이제 과중되는 게 확실시 되다 보니까 그때보다는 좀 더 저가로 내놓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그분들 입장에서 근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번 정부까지는 버텨보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아니겠구나. 지금 이제 빨리 던져야 되겠구나. 요즘에는 어떤 사람들이 더 많은 건가요? 던져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일단은 많습니다. 이게 버티기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종부세가 어느 정도는 좀 네. 낼 만한 부담이 좀 덜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까지는 그래도 낼 만한 수준이기 그렇죠. 때문에 지금까지 여전히 저가로 안 내놨던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종부세 얘기를 계속 꺼내긴 하지만 뭐 구체적으로 나온 건 아직 없어서 5월 9일이 지나고 나면은 종합부동산세가 얼마나 강화되는지에 따라서 좀 더 이제 좀 판도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매수 우위 지수가 연중 최저치를 기록하면 매도자 많은 시장으로 이제 조금씩 바뀌고 있을 텐데 이 시기에 실거주 목적인 무주택자가 이 급매물 중에 싸게 나오는 거 잡는 거는 괜찮은 전략일까요? 무주택자분들이면은 대부분 지금 임차 시장에 머물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매매보다 전세값이 더 오랜 기간 더 많이 오르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도 입주 물량이 줄어들고 또 구축들은 여러 가지 정책 때문에 조금씩 매물이 감소될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좋은 기회라고 한다면 관망세가 가장 짙은 때. 사실은 지금보다는 지난해 11월, 12월 그리고 1월 초까지가 저는 좀 매수 타이밍으로 가장 좋지 않았나 생각은 들고요. 그렇지만 또 5월 9일 이전에 양도세 이제 절세를 위한 매물들이 나올 테니까 그때가 또 기회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를 최장 2년 유예해준 테러는 열어줬는데 이것이 시장의 매물 소외에 실질적인 도움은 되고 있을까요? 일부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양도세가 유예를 미리 예고한 거는 그 이전에 빨리 팔아라 이런 메시지를 그렇죠. 준 거잖아요. 근데 지금 팔 수 없는 매물들이 이제 임대차 입법 때문에 이렇게 버티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그 중에 일부는 그래도 2년 정도 남은 것들은 내놓아도 될 수 있는 그런 퇴로를 열어줬기 때문에 매물이 조금 더 출하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럼 이따가 뭐 집값 전반적인 한번 더 여쭤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다주택자들의 매물로 인해서 집값 하락에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시는 건가? 어쨌든 지금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다주택자들이 집 매물이 더 늘어날 것 같긴 한데 이제 어쨌든 정부에서는 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이게 좀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집값 안정을 시키겠다는 목표 때문에 이런 걸 하는 걸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거래가 그러면 정말 그 기하급수적으로 빠르게 늘어나면서 이제 저가 매물부터 소화되고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거래량이 집값의 선제 지표라고 하는 건데 그렇죠. 사실은 지금은 거래하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잖아요. 일단은 이제 고가일수록 그 주택담보대출이 더 적게 나오는 지금 강력한 대출 규제가 적용 중이라 그 초고가 가장 선호하는 지역들은 매물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거를 살 수 있는 수요자들이 이제 지극히 좀 제한적일 수 있고요. 중저가 지역들은 그나마 이제 대출을 받고 살 수는 있는데 그런 지역들은 좀 더 이렇게 거래가 많이 되면서 오히려 좀 더 가격 조정이 될 여지가 있지만 전체 서울을 놓고 봤을 때는 이렇게 기대했던 만큼의 그렇게 수요자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가격 하락이 있지는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적정하게 시기를 보고 매입 기회를 잡는 게 좀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주택자분들은 세 부담 피해 증여나 저가양도 고민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분들 입장에서 가장 좋은 판단 기준은 지금 뭘까요? 증여나 저가양도를 이제 고민하시는 거는 어쨌든 이거를 타인에게 파는 게 아니라 자기 가족에게 무상으로 이전을 할 건지 유상으로 이전을 할 건지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전체 세금을 비교를 이제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증여 같은 경우에는 받는 수증자가 증여세를 부담할 여력이 있어야 되고 또 취득세까지도 부담할 수 있어야 되고 반대로 저가양도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매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매입할 수 있는 금액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매입할 금액이 없다라고 한다면 저가양도는 성립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증여를 검토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전체적인 세금의 총합을 계산해서 어떤 게 더 세금적으로 유리한지를 이제 비교하게 됩니다. 자, 이재명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도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데 이제 향후 나올 수 있는 부동산 정책 전망은 뭐 있을까요?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 이제 남은 거는 뭐 다 했으니까 세금 남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게 전통적인 정책이라고 한다면 크게는 수요와 공급이 있을 거고요. 공급이 사실은 이제 잘 원활하게 될 수 있는 환경이라면 공급만으로도 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있거든요. 가장 좋은 정책이죠, 사실은. 근데 지금은 공급이 정책을 아무리 잘 세운다 하더라도 그 실제로 입주까지 이어지기에는 사업성이라는 그런 난제 때문에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요를 가지고 해결하라고 정부에서도 굉장히 노력 중인데 수요와 관련된 정책은 대출과 관련된 게 있고요. 또 세금과 관련된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재정비 사업 쪽으로 규제를 하느냐 뭐 안 하느냐 이거에 따라 가격을 조금 유도를 하게 되는데 대출은 사실 더 강력하게 하기 어려울 정도로 작년에
이미 이제 굉장히 좀 강력하게 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인 재정비는 지금 이거를 규제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유지를 할 가능성이 높고, 그럼 남은 거는 세금 하나인데 네. 세금이 취득세는 규제적으로 지정하는 순간 지금 중과가 되고 있고요, 이미. 네. 양도세도 5월 이후로는 이제 중과가 되는 거니까 남은 건 종합부동산세 그렇죠. 카드 하나죠. 저 말씀하신 보유세와 거래세를 포함한 추가적인 세제 개편 논의 중인데 세금 부담이 커지면 오히려 또 재고주택 시장이 위축되어 공급 대체 효과를 깎아먹을 수도 있나요? 그러니까 종부세가 강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네. 이제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때 매물들이 이제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지만 사실 이게 지금 신규 주택과 구축에 대한 그 수요자들의 인식 자체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게 공급 대책의 효과를 그 조금 깎아먹는 그런 거는 좀 이제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축이 만약에 공급 계획이 잘 세워져서 그게 네. 원활하게 원하는 지역의 아파트로 잘 공급된다면 그거에 좀 더 관심을 갖게 되지, 구축 매물들을 그렇다고 해서 뭐 공급을 이제 차치하고 구축을 뭐 매수하거나 이러진 않을 거라 크게 그 상관은 없어. 사람들이 그만큼 요즘에 신축을 선호한다는 건가요? 신축 아파트를 가장 선호해서요. 작년까지가 굉장히 신축 아파트, 한강벨트 뭐 이런 몇 개의 키워드로 가격이 급등하면서 네. 다른 지역과 격차가 심해졌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 가격이 지금 너무 높아졌어요. 그래서 웬만한 한강벨트 보면은 거의 호가가 뭐 30억이더라고요. 너무나 비싼 가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약간 또 달라진 트렌드는 가격이 너무 비싸서 이걸 지금 시장에 이 가격에 매입을 할 수 있다 치더라도 이거 이상으로 더 가격이 올라갈 수 있을까? 이게 좀 물음표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최근 들어서 많이 매입을 하는 것들이 재개발 아파트라던가 다시 재건축을 보십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이 거의 거래도 안 되고 네. 가격이 굉장히 주변 시세보다 낮게 형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다시 재건축 아파트 뭐 성수동이나 뭐 이런 데들 재건축들이 그 최고가로 거래가 되는 사례들이 최근 1, 2월 사이에 좀 있었고요. 그리고 재개발 쪽은 뭐 용산이나 아니면 광진구, 뭐 동작구 이런 한강 쪽에 빌라가 비중이 좀 높은 지역들 위주로 많이들 거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촬영하는 중에도 이제 증시가 많이 올라서 지금 코스피가 거의 5,700 정도 와 있는데 어쨌든 정부의 정책 드라이브로 부동산 자금을 주식으로 이제 몰고 가고 있잖아요. 이게 어쨌든 뭐 나라의 전반적으로 좋은 현상일 수도 있는데 부동산 자금이 증시로 이렇게 옮겨간다는 것 자체가 부동산의 상승세를 좀 낮출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있지 않나요? 최근에 정말 그런 사례들이 있기는 했었어요. 네. 저희 고객 중에서도 이제 상업용 꼬마 빌딩을 매입을 하려고 막 임장도 다니시고 검토하시다가 가격이 높은데 사실 떨어지고 있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비용이 또 많이 되잖아요. 부동산은. 그거를 다 계산하고 이자 비용까지 했을 때 수익률과 지금 증시로 그냥 갈아탔을 때 수익률을 비교해 보시고 비교할 수 없죠. 만약 오르기만 한다면. 그러니까요. 근본적으로 다시 어디를 투자할지를 고민해 보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파트 시장도 그렇지만 특히나 그 빌딩 시장에 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고, 또 반대로 증시 쪽으로 자산 증식을 굉장히 크게 하신 분들이 또 금융자산 비중만 높게 가지고 가는 것도 불안해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금융자산으로 크게 계속해서 상승을 하게 된다면 거기 일부도 다시 또 이 부동산 쪽으로 들어올. 그러니까 둘 다 자산이니까요. 둘 다 뭔가 상승한 그 이후에는 같이 교차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거는 이제 정부에서는 어쨌든 정책 드라이브로 부동산 자금을 주식으로 많이 몰려고 하는데 주식시장이 호황이 되면 이게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머니무브가 의도치 않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네요. 네, 서로 일어날 수 있죠. 둘 다 뭐 같은 자산이기 때문에 자산을 어느 정도 이상 이제 모으신 자산가분들은 이제는 트렌드가 부동산 쪽으로만 갖고 있다거나 금융 쪽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분산하시니까 서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공급 안 여쭤볼 수 없는데 2026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전년 대비 반토막 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가격에 미칠 영향과 신규 착공 물량 2년 연속 급감한 상황에서 내년과 또 28년의 공급 부족 문제는 얼마나 더 심각한 거죠? 지금 올해가 그 지난해 대비해서 한 47% 정도 감소했거든요. 그래서 24,000 가구 정도가 이제 신규 입주 물량으로 잡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만 세대 정도 수준,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만 세대도 안 되는 몇천 가구로 이거는 계속해서 확정인 거죠? 예,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도 이제 그 입주의 전 단계인 뭐 인허가라던가 인허가가 끝났을 때도 착공률이 50%
10%도 안 되는 등 이제 이후에 입주 물량은 더 적어질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사실 올해는 그래도 전국 중에서 서울이 그나마 입주 물량이 덜 줄어든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올해 입주하는 것들도 2023년, 4년 이때 분양을 했어야 지금 입주가 되는 건데 그때부터 공사비가 굉장히 오르면서 분양가가 그나마 좀 높게 해도 분양이 될 만한 서울의 뭐 중심부 위주로 이제 분양이 됐기 때문에 서울이 그나마 양호한 편인데 앞으로 좀 더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공급 부족 때문에 서울이 뭐 집값이 계속 올라간다 이게 아니라 공급은 전국이 다 부족하고요. 서울이 그나마 덜 부족하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서울 집값만? 이게 사실 공급이 아니라 수요가 더 문제인 거죠. 아, 서울만 원한다는 건가요? 네, 예전에는 그 지방에서는 그 지방의 신축을 분양받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코로나 이후부터 몇 년 안 됐잖아요. 코로나 이후 2023년 정도 이후부터는 그 지방에 사셔도 서울 쪽을 보시니까 그게 몇 년 사이에 굉장히 급변했기 때문에 그런 게 지금 서울에 더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거를 외진 거래라고 하나요? 네, 외진 그 거래. 거래 비율이 한창 높아졌나요, 지금? 지난해까지 높아졌다가 최근에 이제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이렇게 묶이면서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